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윤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분석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은 결국 평균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동평균 값에서 주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노란색 선에 이동평균 값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주가가 하얀색 선인데 이 하얀색 선, 그 주가가 이동평균 선을 이탈하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락 추세를 그려볼 수 있고 손실 중이거나 수익이 감소되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상승 추세에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손실이 감소되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동평균선의 가격 민감도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가 움직일 때, 즉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중기, 그 다음이 장기 순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결국 장기로 갈수록 그 기울기가 완만하게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면 이것은 우리는 이제 뭔가 어떤 저항선을 뚫은 모습,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보죠. 만약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이것은 한 달 동안의 평균, 즉 한 달 동안의 매수세와 매도세 대비해서 5일 동안의 매수세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가가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날의 매수세만 많았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단기 이평선, 어떤 평균값이 장기의 평균값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뜻에서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황금의 크로스다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요. 이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날 매도가 꽤 많이 나왔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단기 이평선, 즉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다라는 것은 결국 20일 동안의 매수세와 매도세 대비해서 최근 5일간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봐서 죽음의 크로스, 즉 데드 크로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로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을 크로스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매도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는 이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할 때 대표적인 값 5일, 20일, 60일, 120일선 등이 있었었죠. 여기서 5일선과 20일선 간의 크로스 분석을 단기 크로스 분석, 그리고 20일과 60일선 간의 크로스 분석을 중기 크로스 분석, 그리고 60일과 120일선 간의 크로스 분석을 장기 크로스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끝내기에 앞서 예시를 한번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가가 내려오면서 5일 이평선이 60일, 21선 이평선을 차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5일 이평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밑에 보면
화살표 아래쪽에 거래량이 표현되고 있죠. 이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보다 월등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이 돌파하는 시점에 거래량까지 나왔다면은 더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결국 이 종목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초반에 5일선이 61선과 1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121선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더 하락하진 않고 다시 21선을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차례대로 21선, 61선 등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결국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연속 골든 크로스가 출현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아래쪽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정확히 정배열이 들어선 시점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배열에 들어선 시점에 투자자들도 해당 종목에 주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것,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풍제약의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신풍제약의 경우 저기 휩소라고 적혀져 있는 화살표 부분에 보면 121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실제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었거든요. 분명히 저런 시점이면은 아마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 다음날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지만 다시 반락하는 경우에 대한 이론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추세가 하향 추세일 때, 즉 약세장에서의 골든 크로스 발생 시에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해도 결국 하락할 가능성, 즉 그 여지가 높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더 신중히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다음 시간에는 밀집과 이격도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